미 전역의 휘발유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갤런당 10달러에 근접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세와 러시아산 원유 구매 거부가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인천공항의 국제선 운행 편수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폭발하는 여행 수요로 급등하는 항공권 가격도 여객기 공급이 확대되면서 조만간 안정을 찾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LAC가 분유 부족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LAC는 분유 가격 폭리를 막고 소매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 이후 미 전역에서 학생들이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연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에 나선 학생들은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갤런당 10달러에 육박하는 주유소가 등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멘도시노 지역에 위치한 한 주유소에서 레귤러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9달러 45센트, 프리미엄 가솔린 가격은 9달러 7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AAA에 따르면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레귤러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6달러 24센트를 기록했으며 오클랜드와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등 북가주 지역은 6달러 30센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 분석가들은 고유가가 휘발유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인데다 많은 구매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전국 가솔린 평균 가격은 4달러 76센트를 기록했으며 이는 한 달 전보다 55센트, 1년 전보다 1달러 72센트 오른 수준입니다.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항공료가 5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경제 분석 기관인 코엔그룹은 지난달 23일 기준 미국의 대표 항공사인 아메리칸과 델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항공료가 지난해에 비해 50% 가까이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항공료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항공기 예약 수요가 팬데믹 이전보다 25% 늘어나는 등 수요가 폭증하고 최근 인건비도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여름 성수기가 끝나는 9월쯤 항공기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8일부터 인천공항의 국제선 항공 운항 횟수 제한과 비행시간 규제 등이 전면 해제됩니다. 국제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급등하던 항공료 가격 역시 조만간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공항이 방역 빗장을 풀고 국제선 항공편을 대폭 확대합니다. 한국 정부의 국제선 조기 정상화 정책에 따라 한국 시간 오는 8일부터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수는 기존보다 2배 수준인 40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강화로 국제선 운행 편수를 제한한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비행 금지 시간도 사라져 공항 역시 24시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급증하는 여행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던 항공업계 역시 모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등 한국 항공업계는 인천공항의 국제선 증편을 기점으로 노선을 늘리고 대형기를 투입해 공급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데믹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업계 역시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폭발하는 항공 수요로 5,000달러 선까지 치솟던 한국행 항공료는 여객기 증편을 통한 공급 확대로 조만간 안정을 찾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네, 실제로 지금 고객님들께서 20에서 한 30% 정도 더 연락을 지금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증편이 되고 또 비행기도 더 커지면은 아무래도 가격은 더욱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8월달 이후부터는 그래도 지금 현재 형성돼 있는 가격보다는 많이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1,500불 아래로 떨어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천공항은 8일부터 항공 수요에 따라 증편 규모를 제한 없이 늘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빠른 검역 심사가 가능한 Q코드 이용률도 적극 권장하는 등 항공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면서 올 여름부터 한인들의 한국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시장이 분유 부족 사태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전국적으로 분유 부족 사태가 지속되면서 LA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분유 가격 폭리를 막고 가족들의 고통과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LA시는 다른 지역만큼 부족 현상이 심각한 사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시검찰은 분유 가격 폭리를 취하거나 분유 공급 위기를 이용하려는 소매 업체에 대한 단속도 벌일 예정입니다. 계속되는 총기 관련 사고로 인해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지면서 뉴욕주가 강화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반자동 소총 구매와 소지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조정하고 총기의 일련 번호가 격발과 동시에 탄피에 새겨지도록 하는 마이크로 스탬핑 기술을 의무화하는 등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달 뉴욕과 텍사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 18세인 것으로 드러나자 연방정부의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 수정 촉구와 함께 뉴욕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하원 법사위원회에서도 총기 소지 연령을 높이는 등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우리 아이 지킴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리 아이 지킴이 법안은 총기 밀매와 대용량 탄창 판매를 연방법 위반 행위로 처벌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됐으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다음 주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 이후 미 전역에서 학생들이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연대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와 메릴랜드주 등 일부 도시 학생 수천 명은 올해만 4명 이상이 다치는 총기 난사 사건이 200건 이상 발생했다며 총기 폭력에 대한 심사숙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제는 정치인들이 대대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운동장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현했습니다. 오늘 시위는 캘리포니아주와 미시간, 뉴욕, 오하이오주 등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미일 북핵 대표가 서울에 모여 북한 핵실험 대책을 논의한 어제 미국 공군의 최첨단 정찰기가 출격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례적으로 중국 영공에 바싹 접근해 비행했습니다.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고로 보입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배치돼 있던 미국 공군의 최첨단 정찰기 RC-135U 컴뱃센트. 오전 9시쯤 출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한반도를 향하는 듯 싶던 컴뱃센트는 방향을 틀어 중국 상하이 가까이 접근했다가 칭다오 인근 해안으로 북상했습니다. 이후 남쪽으로 내려와 대만 북쪽 해상을 거쳐 오키나와로 돌아왔습니다. 상당 시간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 안을 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컴뱃센트는 미국 공군이 단 2대만 보유한 전략 정찰기로 기체 곳곳에 첨단 센서로 전파를 잡아냅니다. 적의 방공망도 잡아내고 핵실험 시 전자파도 감지하는 만능 정찰기로 북한은 물론 중국도 부담스러워하는 존재입니다. 이번 근접 비행은 대만과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대립 중인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컴뱃센트의 비행이 이뤄지던 시각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는 서울에서 만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성김 대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을 재확인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협력하지 않아 북한의 도발을 막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They're not interested in working with us, even though it's in their interest. Cooperate with us towards a meaningful dialogue that leads to progress on the nuclear issue. 하지만 미국은 코로나 백신 등 인도주의적 지원은 비핵화와는 별개라며 북한의 호응을 여전히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가 처음으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 영업을 허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사업위원회는 샌프란시스코 제너럴 모터스의 크루즈 30대 차량에 대한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다만 영업시간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그리고 혼잡하지 않은 지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한편 자율주행 자동차 기업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무인 택시 서비스를 운영해 왔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운전자가 뒷좌석에 탑승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현존하는 가상화폐 중 수천 개가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CNBC는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가 시장 전반에 충격을 주면서 수많은 가상화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치 창출을 하지 못하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10년 후에는 수십 개의 가상화폐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콘 마이너드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 최고 책임자는 비트코인이 $8,000 선까지 폭락할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쓰레기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리카루소 LA 시장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머스크는 오늘 트위터를 통해 LA에서 리카루소 후보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돼 다행이라며 공식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적 성향은 온건하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도 아니라며 정치에서는 이런 경영 능력이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부분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머스크는 덧붙였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2,209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한 세계 부자 1위에 올랐고 카루소의 재산은 43억 달러로 전 세계 부자 순위 665위를 차지했습니다. 카루소는 LA 시장 경선에서 유력한 3명의 후보 가운데 1명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카루소 후보는 37%의 지지율로 1위, 캐런 베스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의원은 35%로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캘리포니아주의 마스크 권고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세크라멘토와 플레이서, 엘도라도, 욜로 카운티 등 코로나19 위험 수위가 높은 단계에 다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장소와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People have been waiting to hear public health say this is the time. There's a lot of virus. Please put your mask back on. That's absolutely what I'm saying today.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현재 코로나19 입원율은 한 달 전보다 2배 증가한 10만 명당 5.2명으로 나타났으며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이번 달 말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요구되는 높은 단계로 격상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북부 알라메다 카운티는 최근 매일 100여 명의 입원 환자가 발생하고 중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시행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 강국 러시아가 빠르게 점령할 것이라던 예상과는 달리 전쟁은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참혹한 전쟁 대체 언제 어떻게 끝날 수 있을지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월 24일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Ее цель – защи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8 лет подвергаются издевательствам. 전쟁 시작과 함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북부, 동부, 남부에서 전방위적 공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수도 키이우 외곽까지 진격했던 러시아군이 철수하면서 지금 전선은 동남부 지역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침공 전 사실상 러시아군의 점령 상태에 있던 지역을 포함해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 장악 지역이 늘어난 게 달라진 영토 변화입니다. Станом на сьогодні під контролем окупантів перебуває близько 20% нашої території. майже 125 тисяч. 전쟁 100일, 침공과 폭격, 반격과 수복이란 단어들 사이에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됐습니다. 러시아군이 퇴각한 도시에선 민간인 학살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전쟁의 무기로 쓰였다고 했습니다.
Чого є, що робиться з жінками? Зґвалтовані жінки поступають у лікарню. Страшно, дуже страшно. 현재까지 숨진 민간인은 4,031명, 어린이는 261명입니다. 교전이 치열했던 지역은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집을 떠나 떠도는 난민은 1,380만 명,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Я теперь должна всю семью кинуть. Я бегу с ребенком. Куда я бегу? Я не знаю. 전쟁의 명분을 위해서라도 돈바스 지역을 차지해야 하는 러시아. 반면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 상태로 영토를 되돌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How this war will evolve, it's very hard to predict. What we do know is that almost all wars end at some stage at the negotiating table. 미국, 영국, 스웨덴, 서방 국가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향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란 해석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이번 달부터 다시 시작되는데요. 제주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의 2년 만에 직항편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국제선 도착장에 외국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전세기를 타고 온 관광객들입니다. 태국 현지 여행사의 단체 관광 상품을 이용해 비자 없이 입국한 이들은 178명.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면서 2년 4개월 만에 외국인 관광객이 직항으로 제주를 처음 찾은 겁니다. 무사증 제도가 중단된 지 2년 4개월 만에 제주를 찾은 태국 관광객들은 환영 선물로 안전여행 키트를 받았습니다. ทริปแรกที่แบบไม่ได้มาเลยตั้งแต่โควิดมาค่ะก็แบบดีใจที่ได้มาที่นี่เป็นทริปแรกในรอบ2 ปีค่ะ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제주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은 뒤 별도 격리 없이 3박 4일의 여행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อากาศที่นี่ดีมากเลยค่ะสดชื่นค่ะสวยงามเป็นธรรมชาติมากเลยค่ะถ้ามีโอกาสอยากมาเที่ยวอีกครั้งหนึ่งนะคะ 2년 넘게 힘든 시간을 보낸 상인들도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다가 조금씩 보이니까 우리가 기대를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는 제주 싱가포르 직항 노선의 정기 항공편도 취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외국 관광객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이 코로나 상황으로 관광 전세기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아 제주가 예전 관광 경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국의 5월 물가 상승률이 5.4%를 기록했습니다. 5%를 넘은 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14년 만인데요.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코로나로 힘들었던 소상공인들, 특히 식당들이 내년에 줄줄이 무너질 거라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중국 음식점. 한 달 전 모든 메뉴의 가격을 1,000원씩 올렸습니다. 짜장면이 이제 7,000원. 그래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나흘에 한 통씩 쓰는 18리터짜리 식용유. 이틀에 한 포대 쓰는 20kg 밀가루. 둘 다 1년 전보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식용유와 밀가루 값만 한 달에 5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마지못해 그냥 하는 거죠 뭐. 이제 중국집은 지금 식자재 값이 이렇게 안 떨어지면 희망이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 해바라기 CU는 60%가 넘습니다. 전쟁 때문에 수확도 쉽지 않지만 수확하더라도 항만과 저장 시설이 파괴돼 수출도 쉽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도 문제입니다. 미국은 가뭄, 호주는 홍수가 덮쳐 올해 밀 생산량이 10% 넘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큰 손들은 비싼 값에라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작은 식당들은 그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을 때는 가격 전가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에는 원가율 상승을 그만큼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결국 수익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밀가루와 식용유가 폭등으로 내년에 식당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각국은 식량 안보를 위해 줄줄이 곡물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위기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하루 종일 쇄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혁신형 비대위를 만들어 당을 수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친 이재명계를 견제하려는 당내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계파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입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4시간 넘게 이어진 국회의원, 당무위원 연석회의 결과 민주당은 우선 8월 이전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지는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당대회 이전까지 당을 이끌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대선,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쇄신 방안을 마련한 뒤 예정대로 8월에 새 당대표를 뽑겠다는 구상입니다. 혁신 비대위원장에는 당의 원로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 차원의 쇄신 작업에 착수하긴 했지만 친이낙연계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책임론도 계속 제기되는 등 선거 패배의 책임 소재를 두고 당내에선 날선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참사가 됐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이재명, 송영길 두 분이 한 달 만에 출마한 게 전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낙연, 정세균계 의원들은 각각 의원 모임을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집단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만 친 이재명계의 결집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의원 측은 대응을 자제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쇄신 작업에 착수하긴 했지만 계파 갈등도 점점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당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공천 시스템을 손을 보겠다며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당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한 행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선거 승리 이후 바로 당 혁신위를 출범시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보여주기식 쇼가 아닌 제대로 된 정당 개혁을 하겠다며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에 이어 엘리트 당원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천 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최재형 의원은 당의 혁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공천이라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소위 말하는 찍어내리는 공천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없는. 이 대표는 남은 1년 임기도 채우겠다며 중도 사퇴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성비위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공개 회의까지 주장하며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지. 이게 무슨 윤리위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론이 난다. 저는 그런 생각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성비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와 당 윤리위원회 징계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거취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서둘러 혁신 카드를 꺼낸 데는 당내 권력 투쟁을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최근 음식점 10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인카드 영수증을 확보해서 사적으로 유용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소갈비 전문점.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해 1월과 4월 경기도 기획담당하실 법인카드로 10만 5천 원과 12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코로나19 수도권 공동 대응을 경기도 관계자 등 4명이 논의하기 위해 업무 추진비로 썼다는 겁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이 음식점을 찾아가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영수증을 확보했습니다. 일단 경찰관 들려서 그냥 영수증 사진 찍어 가셨어요. 이 음식점은 당시 이 지사 부부의 자택과 불과 2km 거리, 경기도청과는 2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기재된 목적과 달리 사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된 곳인데 경찰은 이곳을 포함해 음식점과 카페 12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혜경 씨의 수행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청 전 총무과 직원이 비서에게 소고기와 초밥 구입 등을 지시한 식당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만 원치 해달라 그래요. 10만 원치? 네, 안심으로 잘라달라 그래요. 압수물에는 어떤 자료 있습니까? 경찰이 지난 4월
경기도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카드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 절차에 들어선 겁니다. 앞서 경기도는 감사 결과 수백만 원이 사적으로 쓰인 의혹이 드러났다며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경기도 법인카드가 김혜경 씨를 위해 쓰인 게 맞는지 확인하는 한편 김 씨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앞서 전직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사적인 도움을 받았고 법인카드를 직접 쓴 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문화연의 플러스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 백악관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기다리던 팬과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는데요. 백악관 방문으로 높아진 위상을 증명하듯 취재진과 팬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맞춰 입었던 백악관에서와 달리 멤버들은 제각각 편안한 차림이죠. 열광적인 환호에 고개를 숙이거나 손인사로 답했는데요. 7멤버 가운데 최근 블랙핑크 제니와 열애설이 불거졌던 B만 개인 일정으로 혼자 먼저 귀국했습니다. 앞서 BTS는 백악관에 초청돼 반아시아 증오 범죄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과의 의견을 나눴죠. BTS는 오는 10일 데뷔 이래 지난 9년의 궤정을 집대성한 새 앨범 프루프를 발매합니다. 사랑 앞에서 난 바보가 돼 너 없이 하루도. 발라드의 여왕 백지영이 어제 신곡을 발매했습니다. 연인의 마음이 떠난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심경을 담은 곡인데요. 사랑이란 감정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상황을 가사로 표현했습니다. 담백한 어쿠스틱 편곡과 어우러진 백지영의 짙은 목소리가 돋보이네요. 유튜브 조회수만 100억 뷰가 넘는 아기상어 노래 인기에 힘입어 아기상어 캐릭터로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졌는데요. 가수 CL이 아기상어 역할을 맡아 데뷔 후 첫 더빙 연기에 도전합니다. 국내 한 방송사에서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 아기상어 올리와 윌리엄에서 슈퍼스타 사키엘의 목소리를 연기하는데요. 솔직한 매력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고려해 제작사가 CL을 일찌감치 점찍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미국 방영분에서는 인기 여성 래퍼 카디비가 맡았던 역할인데요. 미국에선 방송 첫날 단박에 시청률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최근 스페인 방송에서 김치를 도전 과제로 한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시청률 14%를 기록해 화제입니다. 김치는 한국 고유 발효 음식으로 영양과 활용면에서 가치가 높다고 소개하며 창의적으로 재탄생시키라는 과제를 냈는데요. 익숙한 볶음 요리부터 물속에서 오래 데우는 수비드 조리법까지 9명의 참가자가 다양한 김치 요리를 선보였고요. 이 가운데 스페인 국민이 좋아하는 페이스트리 생쥐와 김치를 접목해 김치 롤을 내놓은 참가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 평생 안 나타날 줄 알았어? 올해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 MBC 새 금토 드라마 닥터 로이어가 드디어 베일을 벗습니다. 4년 만에 안방극장에 귀환한 소지섭이 조작된 수술로 모든 걸 빼앗기고 변호사가 된 천재 의사로 등장하고요. 의료범죄 전담부 검사 역의 신성록과 격돌합니다. 메디컬 법정 드라마 닥터 로이어는 오늘 밤 9시 50분에 첫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문화연의 플러스였습니다.
이상으로 6월 3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